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노후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이신 이중일 강사님 모시고 노후를 폼나게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세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저는 80세? 80세.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한 10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100세. 아, 욕심이 많으세요. 그쵸. 네. 100세까지, 와. MC분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101살. 100살. 네, 네, 그렇죠. 제가 100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명백식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내가 80세까지만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80세에 다 맞춰놨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팔순잔치를 받고 다음 날 눈을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슬픈 질문이에요. 안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죠? 네. 왜냐면 모든 게 다 80까지만 준비를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맞춰놨으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떠지겠죠. 그죠? 네. 사실은 100세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100세까지 산다, 못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상을 살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 시대가 맞을까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주변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 별로 못 본 것 저도 같아요. 없어요. 그죠? 100세 시대다 아니다라고 가르는 기준은 최빈 사망 연령으로 그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최빈 사망 연령. 네.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아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길래. 처음 모르시죠? 들어봤어요. 네. 네. 알려주세요. 말 그대로요. 사망 빈도수가 최고인 연령. 아, 즉,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17년 기준에 88세가 제일 많이 돌아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가오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 즉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는 진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네. 그죠? 그럴 수 와, 있죠. 88세니까. 네네. 근데 노후 준비는 다들 되셨나요? 솔직히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도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막연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약 65.4%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35% 정도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많은 분들이 포함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에 제일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후에 필요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에 제일 필요한 거. 돈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돈. 돈. 돈 플러스 건강? 건강. 건강 그쵸. 중요하네요. 네. 왜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만 이상하게 모르지 마시고 돈이 있어야 네.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네.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일을 그쵸.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돈이 경제적으로 필요하죠. 미리 좀 그죠? 준비를 해놔야 될 것 네. 같아요. 대표님은 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쨌든 돈도 필요하겠지만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오래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건강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쌓아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돈하고 건강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렵네요. 건강. 하나면? 그래도 건강이 건강. 건강. 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때 질문을 드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네. 근데 한 분이 옆에서 살짝 건강요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건강하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합창을 하세요. 뭘로 할까요? 건강.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도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돈부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을수록 좋죠. 네. 그렇죠. 많을수록 네. 좋죠. 그 많다가 얼마?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네. 어떤 사람은요, 100억도 적고요. 어떤 사람은요, 1억도 많아요. 막연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왜 10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뭐,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애들한테 약간 좀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되게 추상적이시죠? 네, 네. 그게 사실은 또 하나의 문제예요. 노후 준비를 하면서 순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10억이냐고 물어보면 막연하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한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가지고요. 너도 나도 10억 만들겠다고 하는데 혹시 10억 있으세요?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저도 없어요. 제가 대기업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10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10억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는 집이 8억.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현재 한 1억 정도 있고 퇴직하면 나올 돈이 퇴직금이 1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한 분이 퇴직금이 1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서 왜 이렇게 퇴직금이 적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중간정산 받았대요. 중간정산 받아서 뭐 했어요? 집 샀죠. 그쵸.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그 집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근데 집은 쓸 수 있는 걸까요? 깔고 앉아 있는 걸까요? 깔고 앉아 있는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10억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10억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10억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세요? 부부간에. 한 2,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우리 대표님은? 한 200 정도? 200 정도. 네. MC분은? 저희도 2, 300 사이인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또한 추상적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부간에 한 달에 쓰는 돈이 243만 원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00 정도 생각한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작성을 해봐야 돼요.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정확히 얼마인가. 자, 그러면 저랑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한 달에 우리 대표님 200 쓴다고 하셨는데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2,400. 2,400? 2,400이죠. 네. 10년이면 10년이면 2억 4천. 2억 4천.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이면 얼마일까요? 거의 한 10억 9억, 정도 9억 좀 되네요. 넘겠네요. 그쵸, 9억 6천. 네. 그래서 사실은 10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10억하고 매달 죽을 때까지 200만 원씩 생활비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매달 받는 매달 받는 매달 거. 받는 거. 왜? 네. 그냥 한꺼번에 10억이 있으면 이렇게 조리 있게 사용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식들이죠. 그죠. 네. 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10억이 있는데 안 줄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노후 자금이 나도 모르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가끔 목돈을 우선시 하신 분들이 계세요. 10억이다, 20억이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10억 가지고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투자일까요? 관리일까요? 관리가 돼야 될 관리겠죠. 것 같은데. 왜요? 투자는 좀 위험하니까요. 그쵸.
리스크가 투자에는 항상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는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걸 메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올 생활비가 우선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이 목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부터 생각하죠? 무조건 많이. 이렇게 모든 게 순서 있게 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 자금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건강하신 분들도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노후준비지원법. 2015년에 노후준비지원법이 생겼는데요. 이 법에서는 돈,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야 그게 노후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후준비는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진단, 상담, 사후관리 그리고 다른 기관까지 연계시켜주는 연계 서비스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와, 선생님 혹시 다 무료인가요? 네, 그렇죠.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무료군요. 네,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요청이 온다라고 하면 저희 강사들이 가서 무료로 다 강의해주고요. 진단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교육은 사실은 많은 분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인 강의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더 알고 싶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진단 상담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데요. 특히 교육받고 나서 나는 이제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지 저희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시면 진단 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상담이 가능한 네, 거네요. 개인 상담까지 같이 진행을 하죠. 혹시 진단 상담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설계 이런 거. 네, 저 받아봤어요. 대표님 받아보셨어요? 네. 저희 국민연금에는 팔 상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은 상품일까요, 정책일까요? 정책. 정책이겠네요.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팔 상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상품 소개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사익을 위해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려고 상담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네네. 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재무 상담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보 같은 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타기관이나 이런 데 또 이렇게 유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 개인정보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 정보가 다른 데 넘어가서 국민연금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다른 데로 넘어가서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네,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노후준비지원법에는 또 하나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보를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전부 폐기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